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독점 시장에 대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독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A번 한번 볼까요? 자, 해설이 자세하니까 출제 포인트를 좀 잘 말씀드릴게요. 독점 기업은 스스로 원한다면 시장 공급 곡선상에 어느 점에서든지 생산할 수 있다. 여러분, 독점일 때는요, 독점은 자기 마음대로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다양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 시장에서는요, 공급 곡선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급 곡선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B번 볼게요. 자, 독점은 P가 MC인 생산량 수준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가 P가 MR하고 똑같고 AR하고 똑같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MC랑 똑같아진다라는 거, 그거는 성립하는데 독점일 때는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가 요는 AR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P가 MR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돼요. 이 그림 가지고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과 MC가 똑같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일 때는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P가 MR하고 같아서 P가 MC 해도 되지만 독점일 때는 P가 MR보다 커요. 그러니까 P가 MC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B번 틀렸고요. C번 볼게요. 자, 공장의 크기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도 생산을 증가시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 공장의 크기를 2배, 3배 늘렸을 때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뭡니까?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공장의 크기가, 자본 자체가 커지면서 우리가 시설 용량이 커지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D번 보시면 심야나 주말에 국제 전화 요금이 다른 때보다 만약에 좀 더 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차별 관련해서는 우리가 3급 가격 차별 같은 거 있죠. 성수기와 비수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성수기보다 비수기가 사용하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가격 차별을 우리가 3급 가격 차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가격 차별을 하지 않는 독점 기업이 공급량을 늘릴 때 늘리는 공급량뿐만 아니라 이미 공급된 제품의 가격까지 낮춰야 하기 때문에 MR이 AR보다 작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급 가격 차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그럼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내가 이만큼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을 다 다른 가격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별로 해도 되고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설정해도 돼요. 그럼 이전에 높은 가격을 부과했던 사람들은 그냥 비싸게 가격을 지불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독점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MR 곡선이 뭐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돼서 얘가 M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만약에 이렇게 독점 가격을 설정했으면 하나를 사도요. 요만큼 가격을 2개 사도 요만큼 독점 가격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구입을 했던 사람들, 이전에 소비량이 작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과했었는데 이렇게 낮은 가격을 부과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수님 교과서에 따라서 이제 면적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면적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MR이 좀 더 뭐 기울기가 2배 가파른 거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좀 어려우시면. 다음에 F 볼게요. 독점이나 완전 경쟁 기업이나 이윤극대 조건은 MR = MC가 되므로 MC가 같을 경우에는 독점과 완전 경쟁 기업에서의 생산량은 같아진다?
여기 보시면 MR과 MC가 똑같은 거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MC가 같으면 생산량 자체는 MR이 만약에 두 개가 똑같게 되면은 같아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MR과 MC가 똑같아지게 되니까. 근데 이제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죠. 뭐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G점 보시면, G를 보시면 독점 기업에게는 MC 곡선이 있어도 공급 곡선은 없다. 맞아요. 독점일 때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H를 볼게요. 독점 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상의 가격 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탄력성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탄력성을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면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점점점점 해서 이거를 반띵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에서의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탄력성은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작죠. 자, 그러면 독점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고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독점일 때는 첫 번째 MR 곡선이 기울기가 2배 가파른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MR 곡선이 2배 가파른 기울기가 됐습니다. MC 곡선을 찾으셔야 되는데 MC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MC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MC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MC가 지금 빵 이렇게 돼 있는 거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온극대 산출량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면 여기서 결정돼. 그럼 요럴 때는 점점점 보시면 탄력성이 1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한 번에 그려서 여러분들이 뭐 따라오실 것 같긴 해서 그리는 건데 MC가 만약에 이렇게 뭐 우상향하는 형태로 돼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MC가 우상향해요. 그래서 0보다 커. 그렇게 되면 이온극대 산출량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면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가격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결정돼요. 자, 그럼 위에 그림하고 비춰보면은 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탄력성이 1인데 여기가 이온극대 산출량이잖아. 이렇게 결정되니까 탄력성이 1인 구간에서 생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H는 그러니까 맞는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독점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우선 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수요량 근처의 최소 효율 규모 밑줄 치세요. 최소 효율 규모라는 것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최소가 되는 그때 산출량을 최소 효율 규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시장에서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U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LAC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를 생산할 때가 가장 최소 효율 규모가 되는 상황이라 합시다. 자, 그런데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많아가지고 시장의 수요가 대자로 커요. 그러면 최소 효율 규모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500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500명을 이렇게 수용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최소 효율 규모에 해당하는 이렇게 100개씩 생산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하면은 이런 식에 해당하는 것처럼 한 5개는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수요 곡선이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있는 거야. 시장이 한 중간쯤 이렇게 조금 작아요. 작다라고 해야겠죠? 작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병원에서 종합병원이 최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환자 수가 1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환자 수가 이렇게 110명 돼. 그러면 11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종합병원 100명 나와 있는 거를 하나 더 줘야 돼? 그럼 낭비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한 2개 아니면 하나 이렇게 되니까 과점이 되고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최소 효율 규모보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훨씬 더 작다고 할게요. 아주 작아요. 작작 이렇게 해서 쏘쏘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여기를 충족하는 이거는 만약에 수요가 한 60명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기업이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그게 바로 자연 독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최소 효율 규모보다 조금 크거나 아니면 그보다 작게 되면 자연 독점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A번이고요. 자, B번. 해외 시장에서 덤핑은 가격 차별의 원리다. 맞아요. 해외 시장에 좀 더 가격을 싸게 우리가 생산 공급한다. 그게 바로 가격 차별의 원리가 되겠죠. 다음 C번 볼게요. 서울시는 수돗물 놓고 보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아리수를 생산 공급하니까 독점이다 볼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식수 전체를 놓고 보면요. 수돗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여러 개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독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D번. 만약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이 빵이라면 이 독점 기업은 수요의 단위 탄력적인 점에 앞에서 봤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이 빵이야. 한계 비용이 빵. MC가 빵이야. 그러면 여기서 생산량이 되고 탄력성이 1.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시는 분도 있어요. 탄력성이 1을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MR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MR은 AR보다 기울기 2배 가파른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 한번 보시면 여기요. 만약에 이게 Q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20-2P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이걸 P로 정리를 해 주셔야죠. P로 정리하게 되면은 이게 2 넘어가니까 2로 나눠주면 10-2분의 1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MR은 원래는 TR을 구해가지고 미분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TR은 어떻게 돼요? P 곱하기 Q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P가 이거잖아. 그러면 Q를 곱하면 10Q-2분의 1의 Q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M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TR을 Q로 미분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은 여기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2배 가파르다.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맞는 표현입니다. 네, 전부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응이 느리군요. 자, 3번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보니까 완전 경쟁 산업에서 독점화가 됐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소비자 잉여 아니면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E, P, C 이렇게 생각 정신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로 할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쭉 MC 이렇게 돼 있고요. MR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구간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어디가 바로 이윤국대 산출량 최적이냐면 여기입니다. 완전 경쟁일 땐. 독점일 때는 여기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 영역을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요거를 살짝 지웁시다. 요걸 살짝 지울게요. 지워서, 이게 저기 A, B, C, D 저기 다 써버렸으니까, 이렇게 소문자로 합시다. A, B, C, D, 여기를 또 E라고 할게요. E,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으로 이행을 한다고 할게요. 독점으로 이행을 해요.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여기잖아. 그러면 A, B, C가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소비자 잉여가 돼요. A, B, C. 생산자 잉여는 이게 MC가 우상향할 때 삼각형이 나오는 건데 지금 수평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걸 전체 서메이션한 사회적 총 잉여는 A, B, C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독점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첫 번째는 가격은 올라갑니다.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은 올라가고 생산량 자체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독점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는 여기 A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A만큼이. 그리고 독점의 어떤 이윤에 해당하는 게 B인데 그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생산자 잉여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A와 B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C에 해당하는 크기 있잖아요. 이 C에 해당하는 크기가 이제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 거야. 이 C에 해당하는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B는요. 이게 생산자 잉여한테 갔어요. 근데 C는 허공으로 사라졌어. 그래서 이 C가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번 볼까요? 독점하에서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은 완전 경쟁하에서 그것보다 삼각형 ABC만큼 작다. 여기 ABC가 요 C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4번도 보세요. 만약 독점 기업이 QC만큼 생산하면서 완전 가격 차별을 하면 원래 그냥 독점일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완전 경쟁 시장만큼 1급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각형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전부 다 이 삼각형 전체 ABC를 전부 다 생산자 잉여로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완전, 소비자 잉여를 완전히 가져갔다 해서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QMBCQ 그게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2에 해당하는 거네. 우리 여기서는 2에. 2는 지금 뭐예요? 여기 논이랑 아무 상관없지.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무슨 누구 잉여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은 C에 해당하는 것이지 2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우리 4번 문제, 계산 문제인데요. 우리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합시다. 2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다공장 독점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1공장이 있고 그래서 MC1 이렇게 있습니다. 2공장이 있고 MC2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쭉 생산해가지고 이쪽 집어넣어요. 쭉 생산해가지고 일일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현대자동차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물건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요. MR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공장 1과 공장 2의 한계 비용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독점 기업이 총 80단위를 생산하는데 총 몇 개를 생산합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80개야. 총 생산량이 80개인데요. 이거를요, 공장 1과 공장 2에다가 공장 1에서 생산하는 게 Q1이고 공장 2에서 생산하는 게 Q2 이렇게 돼요. 이게 제약 조건이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언제 최적입니까? 하면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적이야.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MC가 두 개가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 1에서의 한계 비용이 공장 2에서의 한계 비용보다 더 싸게 먹힌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공장 1이 어이구 이게 비용을 더 싸게 생산하니까 생산량을 늘리고요. 공장 2가 생산량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부동호가 반대가 됐다고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럼 공장 1이 한계 비용이 더 클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아예 쓸게요. 이렇게 더 큰 경우에요. 그러면 공장 1이 어이구 한계 비용이 크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공장 2는 오히려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균형이 아니지. 언제 균형이 성립합니까? 라고 하면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릴까? 줄일까? 예, 그게 멈추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장 1에 대한 한계 비용과 공장 2에 대한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 그때 공장 1에 공장 2의 생산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요거 조건을 하나 넣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요거
MC가 두 개 똑같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 MC1이 얼마야? 50 플러스 EQ1 이렇게 있죠. 50 플러스 EQ1 이렇게 있고요. MC2는 얼마입니까? MC2는 90 플러스 Q2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림까지 그려서 보셔도 더 좋긴 한데 뭐 여기서는 그냥 연산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죠. Q2 이렇게 있어요. 요거 두 개를 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풀면 돼요? 아니면 값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요걸 Q1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푸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공장 2는 40. 공장 1도 그러면 40이 되나 봐요. 두 개 합쳐서 80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장 2에 여러 개 있어서 다공장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티팩토리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개만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N개의 공장이 있으면 MC N까지 쭉 이렇게 다 똑같이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이제 같은 메커니즘인데 여기 보시면 독점 기업의 이윤극 대 가격이야. 3급 가격 차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오히려 다시장 독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공장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요 여기에다가 쫙 이제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두 개의 시장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여기는 MR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MR2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공장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돼. 몇 개를 총 생산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 우선 첫 번째 요 부분을 먼저 볼게요. 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다공장 독점하고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시장과 두 번째 시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MR1이 MR2보다 더 크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시장 1에 팔았을 때 한 단위 팔았을 때 100원을 벌 수 있어요. 시장 2에 팔았을 땐 80원을 벌 수 있어. 그럼 1에다가 파는 게 나아요? 2에다 파는 게 나아요? 어떻게? 당연히 1에다 파는 게 낫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1의 생산량을 판매량을 늘리고 2의 판매량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등호가 반대가 되면 역시 얘를 줄이고 얘를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조정을 하다가 언제 멈춥니까 하면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스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1과 시장 2의 MR이 같아질 때가 최적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 같아질 때가 최적이야. 우선 아시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보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P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MR은 기울기가 2배 가파르다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MR1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2배의 기울기 가파르니까 4Q1 이렇게 됩니다. 자, MR2는 어떻게 됩니까? MR2는 여기요 40 마이너스 6Q2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40 마이너스 6Q2 이렇게 돼요. 요거 두 개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요거랑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MC가 있는데 MC랑도 똑같아져야 돼. 요거 두 개 같아져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MC가 더 작게 되면요. MC가 더 작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 봤더니 MC가 더 이렇게 작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물건을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MR로 똑같으니까 하청차 떼도 되잖아. 더 남는 장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보다 편익이 큰 거니까 생산 자체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가 됐다 할게요.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됐어. 그러면 두 시장에 물건을 팔아서 MR이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그게 MC보다 작아. 뭐야, 물건을 생산해서 팔았는데 그때 얻게 되는 수입이 물건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작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생산 자체를 줄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언제 최적입니까 하면 이거 두 개도
같을 때 최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MC가 얼마라고요? 10 이렇게 있잖아. MC가 1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Q1과 Q2를 찾아낼 수 있어요. Q1과 Q2를 찾아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수요 곡선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네, 아셨죠? 요게 앞에 나와 있는 다공장 독점하고요. 다시장, 멀티마켓 어떤 모형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여기도 앞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쭉 이거 수평인가요? 그래서 두 개 시장을 같이 놓고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시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30-2Q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0이고 기울기 좀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요게 바로 P1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MR을 구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MR1은 자, 수직축은 똑같아. 30 마이너스 기울기가 2배 가파르기 때문에 4Q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P2는 40-3Q예요. 대략적인 그림을 좀 그리게 되면 여기는 좀 높고요. 3Q니까 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P2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요거를 또 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MR2 이게 시장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40-6Q2 이렇게 됩니다. 앞에 봤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MC가 10으로 돼 있잖아. MC 10 이렇게 한번 집어넣을게요. MC가 10으로 이렇게 가상적으로 돼 있다고 합시다. MC가 1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온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요. 이렇게. 요게 Q1 이렇게 결정되고요. 가격은 여기서 결정돼요. 점점점에서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로 P1 이렇게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켓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켓 2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마켓 2에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MC와 MR이 같아지는 점에서 여기서 점점점점점 이거를 Q2를 생산해요. 자, 그러면 가격이 점점점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P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각각의 가격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탄력성을 구하래. 여기서 탄력성, 여기서의 탄력성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해설에 넣어놨는데 암으로써 로빈슨 공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그 탄력성 할 때 그 공식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분모분의 그쵸 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해서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부터 하면 여기서 뭐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여기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요거 말고 지금 MR1과 MR2가 같잖아요. 자, 그러면 아로 공식을 쓰게 되면 살짝 옆에다 할게요. 아로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로 공식은 여기 보시면 MR이라는 것은 P1 1-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MR2라는 것은 P2 1-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균형에서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 결정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똑같다는 거 똑같잖아.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값을 우리 P값 구했죠. P값 얼마 집어넣으면 요거 탄력성 값 구할 수가 있겠죠. 아셨죠? 그거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연산이니까요. 자, 다음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 어떤 독점 기업이 판매 지역을 A, B 두 지역으로 나눠서 가격 차별을 실시하고 있대요. 두 지역의 수요 함수는 다음과 같대요. 비용 함수는 이렇게 있고 이거 앞에서 했던 건 똑같잖아. 자, 어떤 메커니즘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거는 다시장 독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PA로 정리해요.
PA로 정리하면 100 QA 이렇게 돼 있어요. A 시장.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먼저 할게요. 오, 많이 지워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 P, B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0 여기 보시면 요거 2P니까 2로 나눠주면 50이네요. 죄송해요. 50 이미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Q, B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MR입니다. 다시장 독점에서는. 그러면 MRA는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보시면 되겠어요. 100 2Q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MRB 이렇게 보시면 요거 50 Q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게 다시장 독점일 때는 MRA와 MRB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림으로 보시면 돼. MC랑 이제 양쪽이 다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최적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각각에 대한 한계 수입만 같은 게 아니라 한계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 한계 비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자, TC니까 이거 미분하면 MC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Q가 있잖아. 저 Q가 두 개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짝 다시 보시면 저기 보시면 20 Q 플러스 30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공장에서 생산한 요 전체 생산량이잖아. 얘는 어떻게 되냐면 QA 플러스 Q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서 넣어서 우리가 보셔도 돼. 그러면 20에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QA 플러스 QB 그 다음 플러스 30 이렇게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MC 각각 똑같아져야 돼. 근데 여기 보시면 MCA 어차피 MC도 똑같아지니까 이거 하면 20 이렇게 되고요. MCB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B로 미분하니까 20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정리하면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보랑 그리고 이거 20이라는 거랑 똑같게 놓고 풀면 QA랑 QB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구하면 끝나. 그걸 구한 다음에 여기다 QA와 QB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각각의 A의 가격, B의 가격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의 초과이윤, 총비용 이거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요거를 그대로 우리 그 식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자, 색깔을 바꿀게요. 자, 기업 1이 만약에 이윤이다 라고 하면요. 기업 1에 대한 총 수입에서 기업 1에 대한 총 비용을 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1에 대한 총 수입은 야, 기업 A 너 몇 개 생산했는데 그때 가격이 얼마니? 요거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업의 비용 함수는 두 개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 그 다음에 Q, A 플러스 30 해가지고 각각 값 구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PA. 그래서 A의 가격, A 기업의 가격, A 기업의 생산량, 그리고 A 기업의 생산량 요걸 집어넣으시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이윤 그렇게 계산하시고 또 독점 기업에 이 두 개 더해야죠. 그러면 A뿐만 아니라 이제 두 개를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B 시장까지 두 개를 지금 같이 더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번은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기업의 총 초과이윤은 A 시장에서 얻게 되는 이윤과 B 시장에서 얻게 되는 이윤 그거를 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해설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볼게요. 지금 앞에서 봤었던 겁니다. 어떻게 연습돼 있죠? 자, 다공장 독점 경우에 공장 1과 공장 2의 총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공장 1의 생산량이 15단이라면 공장 2의 생산량은 얼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서 봤습니다. 어떻게 봤죠? 자, 그렇죠. 공장 1이 이렇게 있어. MC1이 있고요. 공장 2가 이렇게 있습니다. MC2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 똑같아야죠. 그래서 공장에다가 이렇게 생산량을 집어넣게 되고, 여기 공장,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러면 MR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공장에 대한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결정되는 거야. MC1은 어떻게 됩니까? MC1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Q1으로 미분하니까 20 플러스 2Q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MC2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요. Q2로 미분하는 거죠. 10 플러스 4Q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두 개가 같아질 때가 최적이라는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장 1의 생산량이 15단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몇 개라고요? 15개래. 15래. 그러면 얘는 얼마게? 이거 푸는 거죠. 아셨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세요. 그러면 뭐 1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은요,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는 머리 좋아지는 알약. 와, 우리가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걸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데, 근데 한계 비용이 일정하고 이 약에 대한 수요 함수는, 수요 곡선은 선형, 우하향하는 직선인가 봐요. 만약에 정부에서 한 알당 100원의 세금을 여기다 때렸대. 아무튼, 그럼 이 알약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독점 기업인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뭐 일반적인 특수한 경우로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이때 MR 곡선이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MC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MC 곡선이. 그러면 이윤국대 산출량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면은요. 여기서 결정돼요. 점점점점점 해서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다 세금을 때렸어. 여기가 이제 가격이 P0가 되고 생산량은 Q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짝 아이디어를 보시면 이게 MR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2배 가파르다는 특징에서 나오는 건데 MC를 이만큼 부과했어요. 이만큼 부과했어요. MC를 이렇게 텍스를 부과해서 MC에다가 텍스를 이만큼 부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윤국대 산출량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MC 요거 MC와 여기 MR이 만나는 여기서 이윤국대가 결정되고요. 생산량은 여기가 이제 Q1이라고 할게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수요 곡선 상에서 결정이 되니까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P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요. 요 길이가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요 길이가 텍스의 크기야. 근데 가격은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이거 식으로도 우리가 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MR 이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로 공식 쓰면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특징 잡아주시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가격이 얼마나 상승합니까? 라고 하면요. 정확하게 텍스 부과한 거에 절반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100원을 때렸잖아요. 그럼 한계 비용이 100원만큼 올라가면 정확하게 가격은 절반에 해당하는 50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보다 적게 인상한다. 그걸로 끝났는데 정확하게는 그냥 50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10번 한번 봅시다. 자, 10번은요. 독점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번 볼까요? 어떤 독점 기업이 현재 MR=MC에서 생산하고 있다면 생산량을 늘릴수록 초과 이윤은 감소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보시면, 아니, 어떤 독점 기업이,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어떻게, 요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Q가 되고, 여기다 이제 이윤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MR 이렇게 돼 있고요. MC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MC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MR=MC가 같아지는 데서 이윤국대 산출량이 결정돼요. 그래서 이윤을 표기하면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양 자체는 이윤함수의 모양 자체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게 0은 아닐 수 있어요. 대충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극대 상태는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이윤극대 상태가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독점일 때의 여기 최적 생산량이고 독점일 때의 최적 생산량이고 요게 이윤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근데 1번 보시면 MR=MC 상태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량을 더 늘린다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생산량을 더 늘려요. 늘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늘리면 그럼 이쪽으로 늘리는 거잖아.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돼? 이윤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이 MR=MC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윤이 가장 극대되는 점이다라는 걸 좀 잘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독점기업의 이윤극대와 생산량은 총수입 극대와 생산량보다 일반적으로 적다. 여러분 총수입 극대와 생산량 그거를 한번 밑줄을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MR=MC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극대화하는 게 바로 뭐냐면 총수입이라고 할게요. 총수입 극대화다 하면은 총수입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총수입은 MR의 서메이션이 총수입이잖아. 그러니까 MR이 제로가 되는 점이 바로 총수입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MR이 제로가 되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림을 다 안 그려서 근데 여기가 MR이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점점점점 이렇게 나타내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거가 이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파이 이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총수입은 무슨 색깔을 쓸까요? 색깔이 마땅한 게 없네요. 이걸로 합시다. 네, 이걸로 합시다. 그럼 여기가 극대되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TR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많이 했잖아. MR이 제로가 되는 데가 어떻게 된다? 탄력성이 1이고 TR이 극대되는 거. 우리 수요 공급 파트에서 탄력성에서도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 여기다 TR도 표시하니까 TR 이렇게 같이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총수입 극대 산출량보다 일반적으로 적다. 맞죠? 여기가 총수입 극대화 산출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독점기업의 총수입이 고정돼 있다면 TR이 고정돼 있다면 우리 탄력성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탄력성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TR이 고정돼 있어 10으로 고정돼 있어 TR은 어떻게 된다고요? P 곱하기 Q 요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요거를요 우리가 P로 정리하면 되잖아.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P로 정리하면 얘는 Q분의 10 이런 꼴이야. 지금 TR이 10으로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의 직각삼곡선이고 그게 바로 수요곡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요곡선 직각삼곡선이 되고 그러면 이 위에 어디에서든 탄력성은 다 어떻게 된다? 1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는 전부 다 모든 요 수요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탄력성이 어떻게 되냐면 1로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4번 독점기업의 총수입 극대가 되면 독점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1이 총수입 극대에 밑줄 치세요. 다시 뭐예요? MR=빵. MR=빵이면 그게 총수입 극대화인데 MR=빵에서 위로 올라가면 수요곡선상에서의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단위 탄력적이라고 봤잖아요. 1 이렇게 됩니다. 맞고요. 다음 독점기업의 가격 결정은 궁극적으로 한계 비용 틀렸죠. 궁극적으로 MR=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되고 가격은 한계 비용이 아니라 수요 곡선상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1번 한번 볼게요. 자, 독점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판매하는 상품의 모든 단위에 대해서 각각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게 완전 가격 차별, 1급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사회 전체 총 잉여는 순수 독점의 경우보다는 사회 전체 잉여는 커진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여기다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쭉 해서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독점인 경우에는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MR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M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수요 곡선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디냐면 여기라니까요. 여기서 결정을 해요. 독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가격 차별을 실시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완전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 완전 경쟁 시장과 같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생산량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생산량도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 독점에 비해서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지. 지금 독점인 경우에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돼서 완전 경쟁에 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급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총 잉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발생합니까?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손실만큼의 잉여가 더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고요. 다음 2번 볼게요.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 기업보다 기술 혁신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슌페터와 같은 학자들은 뭐냐면 야, 기술 진보를 하려면 뭔가 먹고 살 만한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독점적인 초과 이윤이 있게 되면 독점적인 초과 이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개발 R&D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기술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해가지고요. 뭐 포스너라든가 많은 또 독점이 싫어하는 학자들은 야, 초과이용 같은 거 뭐 이렇게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봐보니까 이거 뭐야? 로비하는 데 쓰는 거 아니야?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로비하는데 사용하는 진입장벽을 막는 우리가 지대추구 행위라는 것이죠. 진입장벽을 구축하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익 집단들이 있잖아. 뭐 변호사, 의사, 무슨 각종 자격증,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뭐 타다나 이런 거 같은 거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데모 같은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으로 로비하는 데 쓰는 거니까 포스너 같은 사람은 독점적 초과 이유는 무슨 R&D야? 다 낭비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찬반 여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해서 보시면 되겠고 3번에 다공장 독점의 경우에 모든 공장의 한계 비용은 똑같다. 맞죠? MC1, MC2, MC가 무수히 많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전부 다 그게 공장이 여러 개면 다 한계 비용은 똑같게 됩니다. 독점은 자본 축적을 저해한다? 아무튼 여기서 3번에 2번에 비춰봐서는요. 좀 좋은 문제는 아니네. 그래서 2번하고 비춰봤을 땐 충돌될 수 있는데 자본을 축적해서 거기 보시면 뭔가 R&D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수익률 규제 같은 뭐 그런 거 하게 되면 또 뭐 다르게 볼 수는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 그냥 4번이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보시면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경우에도 독점이 형성될 수 있다.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은 뭐예요? 그렇죠.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은 여기 나와 있는 MC가 수평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독점이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자연 독점은 뭐라고요? 규모에 대한 보수, 체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약간 2번하고 기술 혁신과 자본 축적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좀 볼게요. 어떤 독점 기업의 총 수입이 이렇게 있고 총 비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독점 기업의 이윤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TR에서 TC를 빼면 그게 이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R 저기 정보가 주어져 있죠. 40Q 마이너스 4Q의 제곱 이게 바로 TR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TC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C 자, 이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요. 4Q 플러스 2Q의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 4Q 플러스 2Q의 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미분을 해가지고 한번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찾아볼게요.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TR을 Q로 미분하는 거니까 40-8Q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요거를 Q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4 플러스 4Q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뭐야? 얘가 MR이죠. MR. 오케이, 됐죠? 다음 얘가 뭐야? 얘가 M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이윤함수를 Q로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이윤함수를 Q로 미분해서 제로로 놓게 되면은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MR 이꼴 MC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MR 이꼴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윤극대 산출량을 구하게 되면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계산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 이윤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초과이윤입니다. 초과이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윤극대 가격 여러분들 요 Q스타를 집어넣어가지고 수요곡선 저기에다가 P를 구하시면 될 거예요. TR, AR이 바로 수요곡선이잖아. 그러면 여기 보시면 P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P는 우리가 AR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Q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40-4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윤극대 산출량에서는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그러면 P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은 여기에 총 비용 나와 있잖아. 이거를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을 구해 가지고요. 그래서 값을 요거 이윤극대 산출량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독점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가서 다공장 독점, 다시장 독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